저희 자유통일당 첫 브리핑이기 때문에 우리 김문수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유튜버들께서 우리 자유통일당을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취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 자주 유튜버들을 모시고 매일 한 번 이상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일 한 번 브리핑하는 그 책임은 이해란 우리 대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대변인분들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선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태정 최고위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충군 한미동맹 자문위원장님이십니다. 그 다음 저 옆에는 오재조 지금 신학대학 총장이신데 오재조 한미동맹 자문위원, 오주적 자문위원님. 한미동맹 자문위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은영 위원님도 한미동맹 자문위원이시고 지금 미국에 지금 캘리포니아 지금 그저 두 분 다 캘리포니아 거주하고 계시고 그 다음 김수열 회장님은 일파만파 회장님 계시고 우리 지금 대변 조직위원장 같으시고 그래서 하시고 우선에 우리 노태정 우리 최고위원이 오늘 조선일보 관련된 말씀 좀 하시죠. 예, 오늘 그 조선일보 기사에 일단 그 자유통일당에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 보면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 선거 연대나 통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 식의 논조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일단 단일화를 하겠다. 그게 제 입장은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해서 이 우파 진영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기 원하는 진영이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아마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사가 났을 때 그건 명백한 오보다 그리고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에서 정치면 기사 중에 저희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조그만하게 1단으로 귀퉁이에 한 줄을 걸쳤는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우리 자유통일당의 창당 기사도 한 줄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첫 보도가 오보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김문수와 또 정광훈 목사는 일체의 선거연대나 당 통합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 여기 기사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반면 김문수 전 지사와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통합은 물론 선거연대도 절대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내에서도 야권이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완벽한 오보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와 또 이의 신청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은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려면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를 한 적도 없고 통화도 한 적이 없고 그러면서 이런 가짜 뉴스를 쓰는 저희가 무엇이냐. 반면 오늘 유승민 이야기는 일면 톡 기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내용이 될 것도 없는 기사예요. 그리고 김세연 등에 대해서는 전면 기사를 써주고 계속적으로 사설에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조선일보는 진실을 보도해야지
가짜 뉴스로 자유통일당을 음해하거나 아예 한 줄도 쓰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상당인지 여기에 대해서 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감을 표하면서 즉시 정정 보도와 향후에 정확한 공정 보도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 이해란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아시아경제와 우리 그 인터뷰에서 총선 후에 개헌을 통해서 토지 공개념을 그 헌법에 명시를 하겠다. 그리고 동일임금, 동일노동 이 조항과 또 종교와 언론의 패권을 자기들이 그 다 조정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채를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국유화 그 자체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말장난일 뿐이지 사실은 토지 공개념은 토지 국유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그 자체가 공산주의 사회로 가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반국가적 이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반국가 이적단체로서 해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국가가 임금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누가 줍니까? 누가 그 관리합니까?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켜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를 국가 주도의 경제로 바꿔나가겠다라는 발상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독재적인 발상이고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탄시키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은 또 정말 해체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종교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이 아주 악독한 발상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미 장악된 언론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언론들을 더불어민주당의 기관지로서 전락을 시켜서 북한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한 주민들과 똑같은 노예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노예화를 막기 위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는 데 좀 총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승우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나라이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 앞에 항상 국가안보가 불안한 나라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것은 이 세계 어느 나라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는데 최근에 이 동맹 관계가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한 관계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그리고 자유민주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유통일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에 당당하며 그리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고양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 누구하고도 적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네, 또 김수일 회장. 자유통일당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은 누누이 설명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의 그 신념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헌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가치 정당이 지금 탄생해서
한창 이 국민들을 결집하고 나아가서는 4.15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이 뜻을 알고 같이 합쳐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거기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 오재조 총장님 하시면서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이슬람화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종교 현상이 혼합주의로 많이 흘러가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이슬람 정책이 많이 와해가 됐어요. 그런데 자유통일당이 한국에서 새롭게 출현한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적당한 시기에 김문수 대표님을 통해서 자유통일당이 설립된 것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김문수 대표님도 거기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시고 그렇게 뿌리가 깊은 정당인데 떠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통일당을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절박한 때에 나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황교안 장로님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협력하고 기도하고 오늘까지 애써 왔는데 결국은 공천위원장이 이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희수 교수가 그 배후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도에 그 중동 사람들이 대거 몰려왔을 때에 484명의 이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디 가든지 테러를 일삼고 뭉치게 되면은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공천위원장하고 이희수 교수가 뭘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484명에게 주민등록증을 주라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슬람이 단체로 484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날은 대한민국은 견딜 수 없어요. 이때에 자유한국당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유통일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분파다 뭐다 하지만 분파가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잘 돼 나갔으면 우리가 이 고생할 필요도 없고 창당할 필요도 없는데 만약에 자유통일당이 창당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운명은 주사파 다음으로 이슬람 때문에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시기에 적당한 때에 김문수 대표님이 용단을 가지고 창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영 우리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제 어릴 적에 들어간 지 미국에 한 4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나 이런 것에는 좀 어둡는데 정말 자유통일 당이 이렇게 세워진 것에 일단은 축하드리고 저 환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이런 것에서 자유라는 그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속고 그냥 민주주의 하면 그냥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속고 있는데 반드시 자유라는 그런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자유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김문수 우리 대표님이 그 생각과 그 철학이 저는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미국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거 말씀하시죠. 네, 여우 방송입니다. 예.
자, 이제 그 자유통일당이 이제 강력한 우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참 지원을 해드리는 일이 남았는데요. 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못하던 일을 지금 하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저께 토요일 날 김문수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총체적으로 이제 부정인데 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또 정가은 목사님도 이제 사전선거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차제에 그쪽으로 초점을 확실히 맞춰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총선을 정말로 대처를 하고 어떤 대책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매진을 할 방법이 어떠셨는지 좀 다시 한번 또 국민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불법 선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 선거 기생충 박멸단을 출범을 했고, 그 박멸단장이 우리 노태정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기독자유당 고영일 변호사가 고발단 단장, 그렇게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고발단은 주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박멸단장은 시민운동 우리 당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가 불법 부정선거의 총사령탑이다는 이번 울산시장 송철호 불법 선거에 대한 문재인, 그리고 임종석, 조국, 백원우, 박영철,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송병기 울산부시장, 이런 조직 전체에 대해서 이들이 불법 선거의 몸통인데 그 머리는 바로 문재인이다. 이렇게 지금 공소장이 3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드루킹 댓글 사건 김경수가 2년형을 실제 받아서 선고가 벌써 돼야 되는데, 이 선고도 4월 15일 선거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선고 자체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심에 2년형을 받은 만큼 이 댓글 조작을 통한 불법 선거, 굉장히 우리들이 신고도 받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 청와대 관건 선거, 그리고 댓글 조작 등을 통한 이런 불법 선거, 그리고 사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불법 선거가 있는지, 사전 선거에 투표 용지, 또 선거 관리에 여러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사전 선거 제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법 선거 유형과 대책, 이걸 지금 마련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개표기에 조작이 있느냐, 또 집계, 투표만이 아니라 집계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조작 여부,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혜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혜주가 문재인 선거 참모였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공정선거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대책, 그리고 KBS를 비롯한 언론 노조의 불법 보도, 불공정 보도로 인한 불법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7번째로 513조라는 막강한 예산을 작년보다 9% 이상 팽창시킨 예산, 빚을 내고 세금을 올려서 팽창 예산을 편성해서 이 돈을 골목마다 경로당이든지 여러 취약층에 뿌리면서 매표 행위를 국민 세금으로 또는 국가 부채로
하고 있는 이 불법 내포행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야별로 저희들이 나눠 가지고 불법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대적인 감시단, 고발단 만들어서 공무원 내부의 고발도 받고 또 일반 시민들의 고발도 받고 각 정당으로부터도 이 불법 부정선거 고발을 받아서 각 변호사들과 법률적인 고발 또는 재검표, 검증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난주에 공명선거 자유당이 생겼습니다. 그게 공명총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대본의 뭐 정창환 목사라든가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대검에 여러 가지 고발조차하고 뭐 투쟁하던 사람들이 이제 보다 못해서 공명선거 자유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당을 한다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그들 같이 해서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같이 하고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지난번에 바로 우리 대표님하고 여기서 간담을 해가지고 네. 그 특별위원회를 전부 다 그 임무를 같이 해서 맡아서 하기로 네. 하고 네. 창당할 때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창당 후에도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네. 저희들하고도 저하고도 다 통화를 했고 네.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성현 팀입니다. 창당하시느라 많이 바쁘신데요. 창당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창당회 등록을 완료시키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태극기 애국민들이 사실은 처음 태극기를 들었던 시초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에부터 태극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정권이 탄생이 했었는데 아마 대다수의 태극기 애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때 잘못된 시작점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의 불법성, 거기에 헌법이 무너진 그 사태에 대해서도 뭔가 자유통일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촛불난동으로 인한 마녀 사냥이고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러 재판 또는 조사, 국회 국정조사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이제 1심 끝난 것도 있고 또 형이 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선거의 공천 개입 부분은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이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데 뇌물죄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삼좌 뇌물, 묵시적 청탁 이런 이상한 법률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의 특징입니다. 마녀사냥의 특징입니다. 그 죄도 없는데 법률적으로 죄도 없는데 네가 마녀 아니냐 이거지. 그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월호 때 구술했느냐, 비아그라를 이용했느냐,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 아니냐, 정윤회가 무슨 연인이냐,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저질러서 사람들이 크게 실망해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고 그 낮은 지지율을 보고 놀란 당시 새누리당의 62명의 국회의원이 문재인 그리고 촛불 난동 세력에 동조를 해서 탄핵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 정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정치사에 치욕스러운 마녀 사냥으로 기억될 것이고 제 표현대로 하면 최하
1000년 이상 이 저주받을 짓들이 이 촛불 난동 과정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1000년 이상 우리 국민들이, 그 다음에 우리 공영방송이, 우리 언론인, 그 마녀 사냥에 전부 동참을 했거든요. 조선일보까지 거기에 앞장서서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촛불 난동과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전부 공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약 80%가 거기 공범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독일의 나치의 공범자가 독일 국민이 되듯이 너무너무 잘못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했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저희 같은 사람은 소수가 돼요. 그런데 세계 전쟁에서 2차 세계 대전에서 히틀러가 패하고 히틀러가 전쟁 범죄자가 됐고 바로 국제적인 방법을 위해서 독일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세계 대전에서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모두 합쳐가지고 이 히틀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히틀러가 패전한 이후에 히틀러는 전쟁 범죄자로서 단죄받고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언론, 정치인 다 청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모두가 이 탄핵이 웃기는 것이다. 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거는 인민재판이다. 이거는 마녀사냥이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 탄핵이 잘못됐다.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런 좌파 정권이다. 그리고 이 촛불 난동으로 부당하게 등장한 정권이다. 이거 다 국제적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바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대깨문부터 시작해서 이 문재인이 뭐가 문제냐, 합법적으로 잘 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히려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은 마치 수구 꼴통, 극우 세력 이렇게 몰리고 있는 국내의 정치가 이렇게 돼 있고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탄핵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묻고 가자. 그래서 유승민이나 김세영 같은 사람, 김무성 이런 류를 부각을 시키면서 박근혜를 재판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마녀사냥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박근혜는, 마녀는 서울구치소 갇혀 있다. 그리고 온갖 음해와 이 거짓이 우리 대한민국 시선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도 또한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 모든 언론. 여기에 국가 위기가 오는 것이. 우리 국가가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식별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자체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국제적으로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이정도 선생 그렇죠? 국제적으로는 이게 다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안 보이고 우리를 극단적인 극우 세력으로 몰아서 태극기만 들었다 그러면 극우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그러면 극우다. 이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하고 우리나라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양심이 마비되고 거짓이 이기고 진실은 극우로 몰리는 히틀러 나치 독일과 똑같은 식의 이 언론 환경 또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굳건히 잡고 이 보루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자유통일당의 창당 정신입니다. 네, 이야기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유통일당이 이제 정식으로 태극기 세력들하고 또 연합하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대표님 이번 4.15 총선에서 혹시 목표할 의석 몇 석이나 좀 이렇게 목표하시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태극기 그동안 이제 주도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주도적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투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조은진 대표가 이끄는 우리 공화당, 또 최근에는 이제 그 홍문종 대표가 또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친박신당과 관계 설정이라든가 통합이나 뭐 선거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문재인과 싸우는 정당.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2년 8개월 동안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정당과 각 시민단체, 각 세력과 힘을 합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사회주의 연방헌법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적 문재인과 김정은과 목숨 걸고 싸우는 선봉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인 우리 애국 세력과 힘을 모아서 싸워나가는데 몇 석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깃발을 지키겠다.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지켜나가겠다. 태극기를 지키겠다. 입니다. 그래서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한반도 길을 들지 안 됩니다.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인공기를 들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를 확실히 잡고 나머지 인공기와 이런 연방제 이런 것들은 단호히 싸워 물리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정당, 다른 태극기 세력, 저는 대한민국의 한국 정치사에서 위대한 투쟁이고 위대한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위기에 처한 이 태극기를 잡고 싸우고 있는 많은 동지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공주로 방송입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거의 두판은 자유한국당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자유한국당 공천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나머지 공천 못 받는 의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연계관계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또 친박연대, 친박신당 뭐 이런 당들하고도 교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공천을 못 받든지 받든지 우리 당을 찾아서 녹화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그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파렴치한 무슨 범죄자라든지 정치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을 빼고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칠 것입니다. 네, 뭐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하도 되겠습니까? 뭐 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 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저 위쪽 로고가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의미의 로고인지. 로고요? 로고는 아직 완성이 됐나요? 네, 지금 바뀔 겁니다. 아직 저희가 인쇄가 안 끝나서 색으로 바꿀 거니까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써요. 요거 임시로 선한 건데, 요거 뭐 좀 바뀌니까. 나는 아는 갈매기가 세 마리나 나는 것 같아요. 태극마코에 갈매기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태극기로 비상해서 이게 갈매기인가? 부산 갈매기야. 나는 그냥 새인 줄 알았는데 갈매기인지. 창당을 위해서 급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이념과 뜻이 다 담긴 로고가 지금 꼭 갈매기는 제작이 아닌데 그냥 새.
희망을 향해 날아간다. 이런 독수리. 부산 사람들은 부산 갈매기. 갈매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태극기로 비상해서 그 자유통일을 이뤄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태극 마크에 이 독수리 3마리가 날아가는 그런 상징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저 황장순 동수그리 중에 이반장입니다. 얼마 전에 그 황교안 대표께서 기자회견에서 이원 실정 문제를 거론을 하셨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내각제 개헌할 것처럼 뭐 영수회담도 하겠다 이런 의향을 비치셨대요. 그 이후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냥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은 그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각제는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제 실패했습니다. 어떤 국정을 통합 수행할 추진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혼란과 혼돈 속에서 5.16 군사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 내각제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지금은 북한의 수령 독재의 3대 세습 수령 전체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이 저희 당과 생각이 같을 겁니다. 그런데 내각제는 누가 계속적으로 틈만 나면 내각제를 외치느냐? 바로 여의도의 중진 다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들 희망은 없고 내각제를 통해서 그저 권력을 나누자. 그러니까 대통령 가지고 있던 권력을 전부 국회의원들이 다 나눠 가지는 게 내각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총리도 하고 장관도 다 하고 그게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내각제가 되면은 의회와 행정부가 일체로돼 가서 이걸 뿌리가 국회의원들이 그중에 다선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장관, 총리 이걸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모여서 어떻게 내각제 성공시킬 거냐. 이거는 여야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완전히 큰 파티를 하게 되는 것이 내각제. 권력 나눠 먹기의 대표적인 그 음모가 내각제고 그 반발이 심하니까 그럼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남겨놓자. 그것이 이원정부제입니다. 껍데기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남겨놔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없어지지 않았냐? 4.19 이후에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지만 실권 없는 그 이원정부식. 그리고 장면 총리가 실권을 쥐고. 그런데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원정부제는 항상 대통령과 이 총리 사이에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 누가 오면은 외빈이 올 때 누가 어떻게 먼저 영접하느냐. 이게 뭐 프랑스 이원정부제를 보면 서로 공항에 막 총리실에도 가고 대통령실에도 가고 이래가지고 혼돈과 갈등이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절대 그 이원정부제는 또 내각제하고도 다르고 대통령제의 좋은 점과 내각제의 좋은 점을 다 모아놓은 게 이원정부제다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프랑스 지금 아무도 못합니다. 미국식의 강력한 대통령제. 미국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김정은 3대 세습 수령 독재에 맞서기 위한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의 과도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이런 것들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견제장치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자유통일당의 당론으로 이원 집정제를 적극 반대나 이런 거를 당면에 퇴폐까지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 생각은 그런데 이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이원정부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국회 안에 있는 다선 중진 의원들의 작업이 있습니다.
김영호 지금 공천위원장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 국회의장까지 일을 했는데 다음에 이원 정부제가 되면 또 총리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회 자선 중진은 거의 100% 이런 이원 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지지합니다. 국민은 절대로 지지를 합니다. 그걸 권력 나눠 먹기 바로 밀실 야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내각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다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을 찬성한 세력들의 완성이 탄핵 세력의 완성이 목표가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거의 경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당론으로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후보 단일화가 목표가 된다든가 하면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어떤 당을 지지해도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지지하는 층이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제1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유통일당. 그거 안 한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직 검토를 더 해야 되는 저 개인의 생각은 확고한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부딪혀도 보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원정부제 내각제는 이미 실패했다. 역사적 실패의 경험이 있다. 그것도 4.19 혁명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민주혁명의 결과로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해봤는데 바로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을 불러왔고 지금 다시 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동일한 어려움을 부딪힐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당론을 확정하는 과정은 내부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렵게 창당을 하셨는데 지금 역사상 사상 유례없는 그 무능한 정권이라는 건 다 보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야당을 여러와 같이 지지하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정당을 리드하는 리더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을 여러와 같이 지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선명하고 뚜렷한 가치를 가지고 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문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선명한 야당을 원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봐서는 상류 기득권에 대한 보호 내지는 대변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자유통일당이 모쪼록 그런 가치와 가지고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있으시면 오늘 이 유튜브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